아주 오늘 또 늦게 일어났어? 아니야? 근데 왜 마스크를 꼈어? 어? 귀찮아서? 알았어. 생물권 보자. 여기는 뭐냐? 미생물, 동물, 식물을 다 포함해.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하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생물권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니? 분포는 생명체는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하지. 지구는 지구에 생명체가 태양계 행성 중에 지금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지. 왜 그럴까?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거.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뭐 있어야 돼? 존재하려면 액체 상태인 물이 있어야 돼. 필수적으로. 물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지역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해.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는 또 금성하고 화성 사이에 있어. 그럼 수성하고 화성 사이에 존재하는 행성은 누구밖에 없어? 지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액체 상태인, 봐봐.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옆에 봐라.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뭐가 존재하는데? 밑줄 그어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돼. 물이 있어야지만이, 봐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지구가 형성됐을 때 직권이 먼저 형성됐다. 제일 먼저 기권, 하늘이 열렸어. 대기가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미행성 충돌이 잦아들면서 멘틀이 식어서 지각이 된 거야. 직권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더 식으니까 대기가 식어가지고 비가 내렸어. 갖고 낮은 곳에 보여가지고 물이 생겼어. 그 바다가 생긴 다음에 거기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액체 상태인 물이 존재한 다음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액체 상태의 물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또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에 또 적당한 대기의 두께, 또 자기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이 형성된 이후 수권이나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주면서 직권의 변화, 지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권이 있어. 외권은 어디야? 지구 밖에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해. 지상 1000km 이상의 영역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이야. 그리고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외권의 지구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지구자기장이 별이 같이 있어. 이렇게 지구자기장이 지구에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지구장이 있어. 갖고 유해한 앞에 나와 있잖아. 봐봐. 이거 지구장이 있어. 갖고 태양에서 오는 대선 입자라든지 유해한 광선의 차단, 이게 없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봐라.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보자. 몸이 우실우실해갖고 금방 이걸 먹었지. 더 싼 생강사 같은 거보다 감기 올라오는 거야. 몸이 이상하네. 오늘 너무 빨리 일어나고 11시부터 쓰고 있거든. 아까 9시에 일어났잖아. 그 설 연휴 보충하려고. 너는 안 해도 돼.
했잖아. 야, 학원 안 가나? 다? 언제부터 안 가? 너 토요일날 쉬잖아. 토요일날 쉬고, 그러네? 하주는 토요일날 월화수까지 쉬겠네? 그런 거야? 그래? 수요일까지. 과외한대? 알았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하고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수요일날 가보자. 어디냐? 현준이가. 참. 한 번 하는 거는 두 번 하는 거죠? 한 번, 3시간.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1학년은 이제 한 번에 3시간 해요. 3시간이니까 상관없지. 근데 네가 수요일날 영어가 있잖아. 수요일날 7시에서 10시 사이에 하려 했거든. 근데 네가 주말이 싫으면 수요일날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은 다른 수업이 있어. 선생님 그 시간에 다른 수업이 있어갖고. 근데 한번 볼게. 네. 볼게. 금요일날은 수업이 없네? 수학 있어? 수학이 있어? 화목금이 있네? 금요일날도 안 되겠네? 보자. 찬스에 보자. 그러면 보자. 수요일날 안 되겠고. 복잡한데. 자, 보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하고 상호작용이 있는데, 자, 봐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봐봐. 상호작용 보면, 자, 거기 보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 요소를 좁은 범위에서는 뭐까지만 묶어? 직권,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까지만 묶어. 좁은 범위 내에서는. 근데 이것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 근데 그러면서 무엇도 교환해? 물질과 에너지도 교환해.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뭐까지 포함시켜? 외권까지 포함시켜. 근데 외권하고는 에너지만 교환해. 선생님, 인공위성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유성이 들어오잖아. 지금 물질 들어오잖아. 들어오고 나가잖아. 그건 예외적인 경우야. 거의 물질 교환 안 해. 뭐만 교환한다? 에너지만 교환한다. 거기서 왔잖아. 자,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는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지. 근데 여기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은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외권하고는 뭐만 교환한다?
에너지만 교환한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권역에 함께 작용한 경우가 많다. 두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호작용의 예가 있다. 상호작용의 예가 있는데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우리 아주 1시?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는데? 학원 올 시간은 충분했지만 늦게 일어났는데? 너 어제도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 어? 잠 와? 상호작용에 봐봐. 각 시스템의 각 권역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봐봐. A는 누구니? 자, A는 누구야? 자, 누구하고 누구야? 기권하고 직권의 상호작용이야. 봐봐. 사막에서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만들어져. 이거는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화산활동으로 화산재,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분출되지.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영향 주는 거고, B는 B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지진해일이 발생한다. 이거는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해안 절벽과 해식 동물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C는 뭐야? 해수면 위에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해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수권하고 누구하고 냐면 기권하고요. 그리고 해수면 위에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해류가 만들어진 거는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열대역에서 두꺼운 정난운이 만들어져 태풍이 발생한다. 이거는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D는 뭐야? 기권하고 생물권하고의 상호작용인데, 식물이 기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기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생물의 호흡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 이거는 생물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E는 봐라. 또 E는 뭐냐면 또 직권하고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야. 식물 뿌리가 자라서 주변의 암석을 풍화시키지. 이거는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직권의 토양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직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자, F는 뭐야? 수권하고 생물권의 상호작용인데, 바다에 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적조가 발생한다. 이거는 뭐냐면 수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적조는 뭐냐? 옆에 봐라. 보충 자료에 보면 태풍은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며 만들어진다. 따라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적조 현상의 발생은 뭐냐면 육지에서 여름철에 해양으로 다량의 유기물 이 공급돼. 그러면 유기물이 플랑크톤의 먹이가 돼. 그럼 플랑크톤이 갑자기 분열법으로 수를 갖다가 엄청 늘려버려. 갖고 바다가 붉은색으로 변해버려. 이게 적조 현상이야. 바다의 색이 변하는 현상이다. 그래갖고 이때 얘가 뭐냐, 너무 많이 늘어나고 바닷속에 있는 산소를 너무 많이 처먹어. 어패류가 양식장을 망해버리는 거야. 적조가 발생하면 다 죽어버려. 거기 있는 어패류들, 물고기나 그 굴 같은 거 있잖아, 다 죽어버려. 그리고 얘가 독소도 방출해. 그리고 이게 민물에서 일어나면 녹조 현상이야. 녹조 있잖아. 민물에도 녹색으로 조류가 많이 번식하는 거, 플랑크톤이.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해양 생물이 바다에게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 생물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봐봐. 외권하고 기권은 태양풍의 입자가 지구의 극지방 상부로 끌려들어가 대기 입자와 충돌하여 빛을 내는 오로라가 발생한다. 그리고 유성체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와서 대기와에 충돌하면서
빛과 열에는 유성이 관찰된다. 선생님이 버킷리스트 중에 오로라 관찰하는 게 오로라를 보는 거 있었어. 근데 TV 프로에서 어떤 연예인 부부가 오로라를 신혼여행을 아이슬란드로 오로라를 보러 갔대. 그래서 썰을 푸는데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 대도시에서 엄청 떨어진 시골이래. 거의 없대. 그래서 뭐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계속 그 호텔에만 있다가 저녁 되니까 가이드가 오더래. 가이드가 와갖고 태우고 막 오로라 볼 수 있게 쫓아가더래. 계속 돌다가 못 보고 첫날은 봤대. 둘째 날도 못 봤대. 셋째 날 겨우겨우 봤대. 잠깐. 그리고 뭐 넷째 날인가 다섯 날도 돌아왔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오로라는 못 볼 거구나. 안 봐. 이제 버킷리스트에서 제거했어. 자 보자. 그리고 외권하고 직권의 상호작용은 외계 운동으로 열대로 지구 주변의 외권 영역에 지구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외권과 생물권, 식물이 외권에서 유입되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하여 광합성 나는 거. 옆에 보자. 외권과 다른 권역의 상호작용.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다른 권역과 달리 상호작용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외권을 제외하고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사이에 상호작용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 때문에.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올라와. 127페이지. 각 권의 상호작용에 예가 있다. 첫 번째,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대륙이동, 판해운동. 그 다음 직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화산기체 방출, 황사 발생.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 주는 거. 지진의 일 발생, 해수의 염류 공급. 그 다음 직권이 생물권한테 영향 주는 거. 생물의 서식처와 영양분 제공. 기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풍화 침식작용, 사구 형성. 기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대기 대순환, 전선 형성. 그리고 기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해류 발생. 해류는 뭐야?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것. 그리고 엘니뇨 현상, 태평양 적도 부근에 무역풍이 약해져서 태평양 연안, 페루 연안이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 기상이변이다. 엘니뇨가. 그 다음, 기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것. 광합성, 호흡에 필요한 성분 제공, 종자, 포자 운반하고.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야, 옆에 봐봐. 상류에서 지역에서 경사가 급해서 땅바닥이 깎여 폭이 좁은 V자 모양 계곡이 만들어진 게 V자 곡이야. 그리고 U자 곡은 빙하가 내려오면서 U자 모양의 계곡 만드는 거.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같은 거. 그리고 해식 동굴의 형성, 파도에 의해서 동굴이 형성되는 거.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태풍 발생, 증발이야. 그리고 수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해수의 오남, 조경수역의 형성. 조경수역은 뭐냐?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가지고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거. 그 다음 수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수중생물의 서식처와 물을 제공한다. 생물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화석연료 생성이라든지 생물에 의한 풍화가 있어. 그리고 생물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광합성으로 기권의 성분이 변화한다. 생물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생물체에 의한 수권의 성분 변화. 그리고 생물권이 생물권한테 영향 주는 거,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직권은 봐라. 초대륙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다양한 기후 및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생물의 종수가 증가했다. 지표와 환경의 다양화는 생물의 다양성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기권이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는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성체와 우주 방사선을 막고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래갖고 육상 생명체가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 육상 생물이 출현한 거야.
강수를 통해 육상 생태계에 물을 공급하고 대기 대전하는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습고는 극기와 온도 변화와 기권 성분 변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수의 순환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고 생물권은 광합성에 의해 대기로 공급되는 산소는 다른 생물의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권의 오존층은 생물의 광합성으로 배출된 산소량이 증가하면서 형성됐다.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근원인 근원 에너지인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지구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뭐든지 뭐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인간 활동이 문제야?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첫 번째가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기권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으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직권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직권의 풍화작용이 훨씬 활발하다. 생물권은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습고는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이 나타난다. 또한 해수에 녹아 들어가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해양이 산성화된다. 왜 그러냐면 봐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지. 그러면 탄산이 돼. 탄산이 이온화되면 원래는 수소 이온하고 탄산수소 이온으로 돼. 그러면 이 수소 이온이 이게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해양이 산성화되는 거야. 이해됐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많아짐으로써. 그리고 열대 밀림의 파괴와 과잉 경장으로 인한 지표면의 변화. 봐봐. 인간의 활동으로 숲이 파괴되고 과잉 경장으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표의 반사율이 변한다. 그리고 사막 지역이 확대되면서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황사가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봐라. 저기 북경 앞까지 이제 고비 사막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사 일수가 어떻게 돼? 많아지지. 여전히 심하지. 봄철에. 그리고 세 번째, 환경 오염물질의 증가로 지구 환경 변화. 산업 활동의 증가로 인해 기권과 습권으로 배출된 유해 물질들이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시킨다. 넘겨. 128페이지 한번 풀어봐. 왜 이렇게 힘들어? 진짜 많이 힘들다.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의 이제 물질의 순환 보자. 하주 아직도 무슨 과 갈지 생각 안 했지?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하주야. 하주, 너 혼자 있나? 네? 너 오빠 있래, 있나? 언니 있어요. 언니? 네. 언니는 몇 학년이야? 2학년. 2학년? 네. 어디 다니는데? 같은 학생. 현소? 해서. 해송 다니는데, 언니는 문과에 이과야. 뭔가. 문과? 우리하고 안녕. 지금 시스템이 물질이잖아. 이제 우리도 이제 학원이 커지면 수학도 할 거야. 수학도 할 거야. 강의실 많잖아. 여기 50평이나. 새 엄청나다. 자, 봐봐. 지구 시스템에서의 좀 괜찮아졌다 이제. 아까처럼 밥 먹어가지고 식곤 죽다는 거 나를 했나 보다. 밥을 아까처럼 1시 반에 먹었거든.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순환 보자. 언니는 공부 잘해? 못해? 그럼 너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중요해. 그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학년 동안, 3년 동안 그게 성적이 그대로 이어져 버린다니까. 어중간하면. 근데 잘해야 돼. 선생님이 막 많이 부를 거야 또. 뭐 시험 때 되면 많이 부를 거야. 라고 성적 나 올려야지. 저번에 방문여고도 55점짜리 92점 맞았고, 대검고에 50점짜리가 100점 맞았어. 전교 1등이 됐어. 100점 맞으면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야. 선생님이 엄청 시켰어. 그때는 고1이 2명밖에 없었어. 지금 2학년 올라가네. 봐봐.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은 순환한다. 그러면 첫 번째, 물의 순환이 있다. 지구상의 물은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단지 상태를 바꿔가면서 돌고 도는 거야. 봐봐. 자, 이거잖아. 태양에 의해서 이게 증발을 해. 그러면 아까쯤에 증발하면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야. 잠열, 숨은 열을 흡수해. 이게. 그리고 위로 올라가니까 추워져. 그러면 응결을 해. 기체에서 물방울로 되면서 액체로 되면서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서 높은 상공에 뭐가 떠 있어? 물방울이 떠 있지. 이게 구름이야. 낮은 상공에 떠 있으면 안개고. 그래갖고 여기서 눈비가 내려. 그래갖고 다시 바다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물은 계속해서 돌고 돈단 말이야. 순환한단 말이야. 이때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누구야? 태양 에너지지. 이해됐어? 자, 에너지원은 물의 순환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다.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을 이동할 때 에너지와 함께 이동하면서 지구의 에너지 평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의 순환 과정 보자. 수권의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해 기권의 수증기가 된다. 이 수증기는 응결하여 구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비나 눈의 형태로 직권과 수권으로 이동한다. 지표로 이동한 물은 생물의 생명 유지에 이용되고 풍화 침식작용을 일으켜 직권을 변화시킨다. 또한 물의 일부는 증발하여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여 하며 식물에 흡수되어 된 물은 증산작용으로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이해됐지? 자, 물은 돌고 돈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한 수권에 있는 물이 태양 복사에너지 흡수하고 증발하지. 그래갖고 기권의 수증기가 되지. 수증기가 연결해갖고 구름이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고 또
이게 비나 문의 형태로 직권과 수권으로 이동하고 지표에 이동하는 물은 생물의 생명유지에 이용되고 풍화침식 때문에 일으켜가지고 지형을 변화시키고 또한 물의 일부는 증발하여 다시 기권으로 들어가고 식물에 흡수되는 물은 다시 증산작용으로 기권으로 이동하잖아. 갖고 각권 사이를 갖다가 물은 돌고 돈다. 근데 이때 물수지 평행이 있어. 뒷장에서 물수지 평행이 있어. 수지란 건 뭐냐?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입출입을 말해. 옆에 나왔다. 물수지는 보충자료 옆에 보면 어느 영역에서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를 말한다. 물수지가 마이너스 값이면 해당 영역의 물 총량은 감소한다. 자, 물수지 평형은 육지, 바다, 대기에서 각각은 물수지 평형을 이룬다. 즉, 육지, 바다, 대기는 각각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봐봐, 육지는 봐봐, 원래 바다는 증발량이 많을까, 강수량이 많을까? 증발량이 많을까, 강수량이 많을까? 바다는 표면적이 높잖아. 지표의 지구 전체 면적의 70%를 갖다가 바다가 차지해. 바다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증발량이 많지. 육지는 뭐가 많다?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강수량이 육지에 90이다. 근데 증발량은 60밖에 안 돼. 근데 30은 바다로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양이 있으니까 90은 60 플러스 3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유입량하고 유출량하고 어떻다? 같지. 이해됐어? 만약에 해볼게. 제일 처음에 육지야. 육지는 강수량이 90이야. 그리고 증발량이 60이야. 그러면 누가 많아? 강수량이 많지. 강수량이 많지. 근데 물수지 평형은 아니잖아. 근데 바다로 유출되는 게 30이 있어. 그러면 물수지 평형이잖아. 유입량하고 유출량하고 어떠니? 같지. 그러니까 물수지 평형이야. 육지는. 그럼 바다는 유입량하고 유출량 중에서 누가 더 많아? 강수보다 뭐가 많아? 90이고 강수가 90인데 유입량은 뭐냐면 90이야. 그리고 유출량은 증발량은 120이야. 근데 육지에서 유입된 게 30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 여기서는 강수량이 많지? 여기서는 누가 많아? 증발량이 많지? 그러지만 육지에서 들어오는 물이 30이 있으니까 유입량하고 유출량은 어떻다? 똑같지. 그러면서 물수지 평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대기는 증발량이 얼마야? 증발량이 육지의 증발량이 60이야. 그리고 바다의 증발량이 120이야. 그리고 육지의 강수량은 90이고 바다의 강수량은 90이야. 따라서 여기서도 유입량하고 유출량이 어떻다? 같지. 그리고 물수지 평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각권형은 봐라. 물수지 평형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나왔잖아. 바다와 육지에 봐봐. 원래는 증발량과 강수량은 바다와 육지에서 물을 얻은 양하고 잃은 양은 각각 같지만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이해됐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탄소수만 있어. 탄소수만 있어.
탄소순환이 있는데 탄소순환은 뭐냐? 야, 탄소도 지구 시스템에서 순환한다. 근데 첫 번째 탄소의 분포 형태를 보자. 자, 대기 중에는 탄소가 뭘로 존재해? 기권에는 뭘로 존재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으로 존재해. 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직권에는 뭘로 존재해? 탄산칼슘, 석회성이나 화석연료로 존재해. 탄소가. 근데 직권해가 거의 99.9%야. 어? 봐봐. 탄소의 분포 비율은 지구 시스템의 각권역에서 포함하는 탄소의 양은 직권의 99.9%야. 즉 탄산칼슘 형태로 거의 다 직권에 있어. 직권에 있어. 탄소는. 그 다음 수권이 0.05, 생물권이 0.03, 기권이 0.01로 제일 적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있어? 수권에. 수권에는 무슨 형태로 있다?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이온 형태로 있어. 왜? 아까 지금 말했지, 선생님이. 자, 수권에는 뭐로 있다? 이걸 적어놔. 자,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뭐가 돼? 탄산이 돼. 그럼 탄산이 이온화되면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으로 돼. 또 탄산수소이온이 이온화되면 수소하고 탄산이온으로 돼. 즉, 자,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수권에서. 적어놔, 이걸.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해양이 산소가 되는 거야. 적어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들어오면 탄산이 돼. 그리고 이 탄산이 이온화되면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으로 돼. 그리고 탄산수소이온이 이온화되면 수소하고 탄산이온으로 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수권에는 탄소가 탄산수소이온이나 탄산이온으로 존재한다. 아, 힘들어. 힘들지. 오늘 빨리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내일 또 1시 반까지 나와야 되는데. 너희도 힘들겠지. 쉬는 날이 없어. 이제 그래갖고 3월달부터는 화요일날 쉬려고. 선생님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쓰러지면 안 되잖아. 시험 때는 화요일날 집중적으로 보충을 해야지. 불러가지고, 니들 불러가지고 시험 때 해야지. 엄청 해야지. 자, 보자. 그러면 이제 탄소 순환을 보자. 하주야, 3월달부터는 이악 물고 해. 응? 진짜? 엄마가 니한테 기대를 해? 좋은 대학교 가기를? 많이 기대하지? 언니는 공부를 안 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탄소순환 보자. 이번에 너 다 바꿨잖아. 학원. 그렇지? 그렇지? 과외도 이번에 하는 거야? 이제 영어를? 이번에 한 거야? 알았어. 탄소순환을 봐라.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함께 나타난다. 탄소가 순환할 때 에너지도 같이 흘러가. 그러면 첫 번째 보자. 1번은 광합성이야.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한다.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을 안 썼네?
생물권은 무슨 형태로 분포해요? 유기물, 탄수화물 형태로 분포한단 말이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그래가지고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생물권의 유기물로 저장된다. 이번에 호흡은 생물권에서 기권호가 생물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하고 화석연료의 생성은 3번 화석연료의 생성은 이 생물체 유해가 땅에 묻히지 직권에 매장되면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송하는 거야. 4번은 화석연료 연소야.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직권에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된다. 그 다음 이제 방출은 뭐냐? 자, 방출은 뭐냐? 여기서 5번째 방출은 뭐냐? 방출은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갖고 탄산으로 존재해. 근데 수권의 탄소가 이제 기체의 용해도는 봐봐. 콜라에 뭐가 녹아있어? 탄산이 녹아있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단 말이야. 그럼 콜라를 어떻게 보관해? 아주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높은 거야.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름 되면 물고기들이 주댕이를 갖다 밖으로 냅니다. 왜? 아가미호흡을 못하고 이제 기체의 용해도가 여름 되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낮아져. 그러면 산소가 물속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 주댕이를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수온이 높아져. 그러면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이게 물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게 방출이야. 그러니까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 방출은 수권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으로 방출된다. 수온이 상승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기권으로 더 많이 방출된다. 용해는 반대야.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거야.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 탄산이온이 된다. 최근에는 대기에서 해수로 이동하는 양이 많아져서 해양이 산성화된다. 그리고 석회양의 생성 9번, 8번은 수권에서 직권 또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간다. 해수에 탄산이온이 침전되거나 석회질 생물체의 유해가 가라앉아 직권의 탄산염으로 저장된다. 옆에 봐라. 그러다 보니까 한주야, 탄소가 제일 어디에 많이 묻어요? 직권에 석회암 형태나 화석연료로. 그 다음이 이제 수권이야. 그 다음에 생물권. 그리고 기권에가 제일 적다. 탄소는. 그리고 옆에 보충제로 봐봐. 석회암의 생성 봐봐. 해수 속에 녹아있던 이온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탄산칼슘이 해저에 가라앉아 탄산염을 형성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석회암이 된다. 석회질 성분을 가진 생물체, 조개, 산호 등의 잔해가 해저에 쌓여서 석회암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봐봐. 지구 시스템의 균형. 화산활동과 같이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지구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시 균형을 찾는다. 근데 누가? 인간의 활동, 산업 발달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북극의 얼음 면적의 감소, 변화, 그리고 남극상공의 오존홀, 해안 쓰레기성, 인류를 밀수한 생명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 옆에 봐봐. 오존홀은 뭐냐? 남극 대륙 상공의 성층권에 오존의 농도가 매우 낮아져서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이걸 오존홀이라고 한다. 남반구의 봄철인 9월에서 11월에 대체적으로 커진다. 오존홀의 형성 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CFC 가스, 프레온 가스 때문이야. 그리고 해양 쓰레기 섬은 봐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서 마치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다. 현재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이 가장 크며 면적이 한반도의 15배 됩니다. 문제가 됐지. 131페이지 한번 풀어봐.
몸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선생님. 상태 안 좋은 것 같다. 갑자기. 오늘 좀 작업만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자, 1번에 태양, 2번에 평형, 3번에 태양, 4번에 자멸, 5번에 평형, 6번에 직권, 7번에 일정, 1번에 공 XX. 가는 니은, 나는 디귿, 다는 니은, 라는 기억, 마는 기억. 그 다음 3번에 XX공, 그 다음 4번에 개혁니은. 봐봐. 열대해양에서 해양의 해수의 증발이 일어났지. 증발은 액체에서 기체로 되니까 열을 흡수해야 돼. 더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극지방의 대륙변화가 녹아. 이것도 고체가 액체가 되니까 열을 흡수해갖고 녹여야 돼. 그리고 저기압에서 수증기가 응결이는 열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5번에 000X, 4번만 X. 몇 번 틀렸어? 2번. 2번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송하는. 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생명이 포도당을 만들잖아. 유기물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탄소가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이해됐어? 1. 가는 리을, 나는 디귿, 다는 니은, 라는 기억. 이거 풀어봐. 그리고 나머지 숙제고, 이게 8번부터 여기까지 풀어봐. 23번까지. 풀어. 8번부터.
태수인이었냐? 네.
다 풀었어? 갖고. 얘네 입금했는데요? 제 이름으로 입금해서 그런가 봐요.